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원 이온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NaCl, 그 다음에 H2O, 즉 염화나트륨과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화학결합 중에 맨 첫 번째인 이온결합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온이라 하면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를 채워지려고 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온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옥텟 규칙의 가장 포인트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 옥텟이면 우리 8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8개를 채우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얻게 됩니다. 18쪽 비활성 기체가 제외되는 이유는 이미 비활성 기체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활성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안정해서 더 이상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원자 친구들은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양이온의 형성 과정을 보면요. 양이온은 대부분의 금속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이런 친구들이죠. 금속 원자 같은 경우는 8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즉 8개, 가장 바깥에 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트륨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하면 나트륨을 보면 나트륨은 11번이죠. 전자가 총 11개.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바깥에 1개를 해서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트륨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게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이 8개가 유지되는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림으로써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이번엔 음이온의 형성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비금속 원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비금속 원자는 전자가 거의 많이 채워진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를 얻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8개를 만족해야 되는 게 6개, 7개가 채워져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차라리 1개나 2개의 전자를 얻음으로써 8개의 전자 배치를 만족시키려고 할 겁니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즉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원하려고 할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염화이온이죠.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를 하나 더 받아들임으로써 8개의 전자 배치를 완벽하게 이루고요. 이 전자 배치는 뭐랑 같다? 아르곤과, 즉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동일해지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일가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는 원소들이 양이온이면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음이온이면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에서 대표적인 건 1족과 2족의 원소들이죠. 비금속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14족부터 사실 17족까지의 8족은 포함이지만 이온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주기율표상에서의 원소들이 비금속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14족과 15족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족과 15족 같은 경우는 최외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에서 5개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8개의 전자를 가져야 하죠. 4개나 3개 혹은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 이런 14족과 15족 같은 경우는요. 전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잃거나 얻어야 되는 전자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이온이 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온 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겠어요. 이렇게 형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 무엇이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인력을 얘기를 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죠. 이런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하고요. 예시를 제일 쉽게 들 수 있는 게 바로 소금이죠. 소금 같은 경우 나트륨의 양이온을 형성하는 나트륨 원소가 나트륨 양이온으로 되고요. 염소 원자가 염화 이온으로 돼서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고 염소는 전자 한 개를 나트륨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러면서 강력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리게 되고요. 이 결합이 바로 이온결합이다. 즉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가 그래서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 이온결합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모든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에너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안정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안정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소금의 경우에요. 나트륨, 양이온, 그리고 염화, 음이온, 일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이 서로 결합을 이룰 때를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주황색 그래프.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안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발력이란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도 너무너무 가깝게 겹치다 보면요. 어떤 게 겹치게 되냐면 원자핵과 전자 간의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양이온과 음이온이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에 원자핵이 없는 건 아니죠. 너무 가깝게 되면 원자핵끼리 만나면서 서로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요. 거리가 0으로 근접해질수록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까요? 거리가 0에 근접해질수록 반발력에 의한 핑크색 그래프가 위로 치솟고 있죠. 즉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력으로 인해서 안정해지는 측면과 반발력으로 인해서 불안정해지는 측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조합해서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전체 에너지의 변화를 확인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 보면 A 지점에서 한번 볼게요. A 지점은 상대적으로 인력 그래프와 유사합니다. 주황색 그래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A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C 지점을 볼게요. C 지점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죠. 즉 반발력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서로 반발하는 에너지, 즉 반발력에 의해서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함으로써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는, 즉 불안정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합을 어느 지점에서 형성을 해야 가장 안정할까를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다는 의미고요. 우리는 전체 에너지 변화가 가장 낮은 구간을 찾아보면 되죠. 바로 B 지점이에요. B 지점 같은 경우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구간, 즉 뭐가 형성되는 구간이냐?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즉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B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프에는 여기가 R0라고 돼서 이 거리에서 R0라는 거리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단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랑 같이? 전하량과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트륨, 염소는 왜 항상 한 개씩 결합할까요? 잘 보시면 나트륨은 1가 양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이에요.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를 항상 한 개씩 합치면 합이 몇일까요? 0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양이온이 잃어버리는 전자수와 음이온이 얻는 전자수는 항상 동일하고요. 왜요? 나트륨이 염소한테 주는 전자수와 염소가 받은 전자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 항상 이렇게 결합을 하냐? 결과적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은 항상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 이온과 산화이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이 2개가 결합을 한다면 전자를 몇 개 줘야 될까요? 2개 줘야 되겠죠? 2개의 전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칼륨이 몇 개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2개의 칼륨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2개,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충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일반화해서 그려놓은 게 바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거예요. A라는 원소는 전자를 A개만큼 버릴 거예요. B라는 음이온은요, 몇 개를 얻어서 B개만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식의 일반식이 나오게 되죠. 이온결합 화합물은 아래 첨자를 이렇게 위에 있는 전하량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수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산해줘야 하는 거죠. 확인 문제입니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이온화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2개예요. 2개의 전자입니다. 즉, 이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걸 선호해요.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고쳐주세요. 2개의 전자를 잃어가지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칙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나트륨과 마그네슘 각각 1족과 2족에 있죠. 나트륨과 마그네슘 전에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가두려고 해요. 왜요? 3주기에 있는 전자 2개를 떼어내서 네온과 같이 2주기에 있는 전자 껍질을 꽉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꽉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되죠. 자,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게 6개예요. 즉 2개만 더 얻으면 8개의 전자 배치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성립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여기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2개를 더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동일한, 즉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온결합 화합물이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인력이 최대화되고 서로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반발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전하, 즉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는 인력으로 작용하니까 아까 말했죠. 인력으로 작용해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게 됩니다. 즉 가까워지려고 해요. 서로 다른 전하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쌓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염소가 있으면 이 옆에 다시 나트륨과 염소가 존재하게 되죠. 즉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끼리의 청력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반발력이 생긴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반발력을 어떻게 하는 방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왜? 반발력은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결정 구조를 이루고요. 대표적인 나트륨의 배열 방식을 보면 나트륨은 작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전화를 띄죠. 염소는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염소는 마이너스니까 그 옆에 누가 오려고 할까요? 나트륨이 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온 결합물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을 보면 여러 개의 이온과 결합이 되어 있죠. 즉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그 밑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3D 입체 구조로 막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합이 단단하겠죠. 그런데 반전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요 오히려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져요. 왜 그럴까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자, 문제는 내가 어느 한 구간에 힘을 꽝 하고 줘서 이 층이 밀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 서로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쪼개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체 상태에서는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요. 아까와 같은 형태가 고체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꽉 묶여있는 상태죠. 이온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즉,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판단할 때는 전하가 있는 입자들이,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들이 움직이는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움직일 수가 없게 묶여있는 상태죠. 반면에 이 친구들을, 이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넣으면, 여러분 소금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잘 녹죠? 즉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이온들이 물속으로 흩어져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플러스 양 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동을 한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물에서 일어나느냐면 수화라고 해서 물이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들을 안정화시켜서 잘 녹게 합니다. 즉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자, 5번째 특징입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지만 정전기적 인력은 가장 강력한 상호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특성입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 이온 사이의 전하량을 비교할 건데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깝다는 얘기는 서로 많이 붙어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결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이라는 건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겠죠? 즉 결합이 역시 강해진다. 즉 거리가 가깝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이 강해집니다. 이온 결합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왜? 결합이 강할수록 이 결합을 끊고 액체 형태로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표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트륨과 플루오린과 칼륨과 플루오린을 비교해 볼게요. 플루오린과 이온은 전부 다 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나트륨과 칼륨을 볼게요. 나트륨하고 칼륨을 비교했을 때 크기가 더 큰 친구는 누구예요? 주기율표상에서 더 아래에 있는 칼륨의 크기가 더, 이온의 크기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전자껍질 수가 증가했으니까요. 즉 거리가 더 멉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됐을까요? 자, 이번엔
아까 비교했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 양이온과 2가 양이온, 음이온, 1가 양이온, 음이온 누가 더 강하다고요? 이 녀석의 전하량이 더 강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비교하나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전자수 하나 차이죠? 플루오린과 산소도 전자수 하나 차이입니다. 사실 거리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차이는 나지만. 그렇지만 전하량이 월등하게 누가 더 큰 거예요. 산화마그네슘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녹는 점이 어떻게 비교되나요? 산화마그네슘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온 결합물의 예시를 한번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대리석 아시죠? 대리석. 그리고 시멘트의 원료인 바로 석회석에는요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필도 마찬가지로 탄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이가 플러스의 칼슘 이온과 이가 마이너스인 탄산 이온이 합쳐져서 나타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설제로 CaCl2라는 염화칼슘이 사용이 되는데요. 칼슘은 아까 말했듯이 이가양이온, 염소는 일가 음이온인데 전자의 개수 주고받은 게 동일해야 되니까 염소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위와 같은 화학식을 가진 이온결합 화합물이 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 탄산수소 이온은 일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2개가 합산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을 만들어내고요. 황산 역시 SO4-라는 황산이온이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 원소로 만들어진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 써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에서 확인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안정한 이온, 이가 플러스 염소는 1가 마이너스 셈. 이거 어떻게 외우나요? 여러분 주기율표 보시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시고 전자가 몇 개 필요할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염소가 2개, 염화이온이 2개 필요하게 되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1가, 산소가 2가, 음이온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2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겠죠? 왜 칼슘도 1가양이온, 산소는 2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지만 이렇게 아래 접자 K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2가 양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아까 제설제로 쓰였었나요? 제설제로 쓰였던 염화 칼슘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aF와 KF 2가지 이온 결합 화합물이 있는데 녹는 점이 얘가 더 높게 나타난대요. 즉 결합이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이온 결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트륨, 플로리나 나트륨이. 그러면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결합의 강도를 결정하는 2가지 요인, 거리와 전하량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물질은 전하가 모두 동일합니다. 즉 거리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이온의 크기가 클까요? 칼륨의 이온이 더 크게 나타나죠. 나트륨보다요. 왜? 플로린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거리는 누가 더 가까워요? 플로리나 나트륨이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더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높은 가닥은 뭐다? 거리 때문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밑에 있는 4번 볼게요. 4번에 CaO와 NaF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전하량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납니까? 칼슘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칼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로 훨씬 월등하게 크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여기 뭐가 높은지 빠졌네요. 녹는 점이. 얘가 더 높게 나타난다. 뭐 때문이다?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앞단원 2단원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관해서 이온 반지름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두세요.